최근 부안에서 규모 4.8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도 어제 지진 감지하셨죠? 네, 아주 심하게 감지해서 이건 전라북도에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딴 데서 일어났으면 굉장히 큰 지진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이 정도의 큰 지진은 경북 지역에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서쪽 지역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생긴 거는 거의 처음이라면서요. 서쪽 지역에서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뭐 백령도, 그다음에 홍성, 그다음에 신안 이런 데는 뭐 규모 5 이상의 지진도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아주 이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북 내에서 보자면 계기 지진으로 측정된 그러니까 1978년도 이후에는 3.9가 최고였었거든요. 네. 4.8. 이 3.9와 4.8의 차이는 에너지가 3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북에서는 계기 지진 측정 이후 가장 큰 지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번 지진의 특징이랄까요? 이전과는 좀 어떤 점이 달랐다고 보세요? 이번에는 전라북도에는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관념을 깨트린 거죠. 이 지진에는 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쪽에 가까운 데서는 주기가 굉장히 짧죠. 네. 지진의 크기도 크고. 네. 그거보다는 이제 그 경상도 쪽은 규모도 좀 일본보다는 작아지고 주기도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힘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단층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 경상도에 비하면 전라도 쪽은 그 축적 기간이 더 길고 규모는 작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최고 규모 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면 경상도 측에서는 규모 7 정도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역사 지진을 보자면 이 전라북도는 규모 5에서 6 정도의 지금 이번이 4.8이잖아요. 네.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단 주기가 길다 보니까 한 150년 되면 조선시대 때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축적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전북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었네요. 그게 일어났었어요. 일어났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지진을 보면 규모 5에서 6 정도의 지진이 있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지진을 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때 일어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힘이 축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네. 이제부터는 일어날 가능성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주기가 어찌됐든 길어서 네. 저희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존하는 세대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을 계속 축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한번 터지고 나면 그 축적된 힘이 다 사라진 거죠. 그 후에 다시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1년보다는 10년이 더 축적이 될 것이고 축적이 됐을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축적이 되겠죠.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힘이 되면 단층 운동으로 일어나는데 한 150년 동안 안 일어났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 축적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보다는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네. 그 행안부에서는 이번 지진이 본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이제 여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의미일까요? 여진은 사실은 이번 지진에 대해서 여진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진 자체 이게 본진이라면 네. 이게 4.8이잖아요. 이거보다는 더 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올 지진은?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올 지진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큰 지진이 이전에 일어난 전진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것이고 이게 본 지진이라면 네. 이 땅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덜 움직인 데들 있잖아요. 네. 걔들이 이제 다 움직여야지 마무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움직였는데 미처 못 따라간 놈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를 여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여진은 본진보단 작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여진은 점점 좀 작아지니까 이 여진의 크기가 전라북도에 큰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뭐 횟수는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큰 염려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지진이 앞으로 크게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한테 지시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지진이란 게 이게 단층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서 발생했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 들었어요. 네. 뭐 그런데 하여튼 이 전라북도에도 가능성 있는 단층이 한 2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함열단층이에요. 네. 이제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북북동.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남쪽 아래쪽으로 하면 남남서죠. 그래서 그 단층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일어난 위치랑 연결이 돼요. 이게 네. 대략적으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모 1, 2는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런 규모 1, 2의 지진이 그 라인 따라서 쭉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도 단층이 활성 단층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새로 발견된 단층인 것처럼 얘기는 되지만 네. 사실 함열 단층은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이미 오래전에 제시됐고 네. 그다음에 그 라인을 따라서 적지만 계기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함열 그 단층 근처에서 3.9까지 일어났었거든요. 네. 한 10여 년 전에. 네. 그 여기는 단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예측할 수는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가 농사 지역이다 보니까 토양이 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단층을 조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저 땅속에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측만 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던 단층. 하지만 이번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뭐 확실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뭐 집안의 얘기를 특히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의 피해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거기 얼마나 중요 시설이 있는가. 그러니까 산속에서 일어나면 큰 피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집안이 얼마나 단단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주와 포항을 비교해 보시면 경주는 5.8 규모의 지진이고 포항은 5.4 규모의 지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세기는 최소한 5배 이상, 뭐 거의 10배 가까이도 될 수가 있는데 피해는 포항이 5배나 더 많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포항은 이 아직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반이 약했죠. 네. 이 지반이 약하면 이 지진파가 증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훨씬 더 커진 거죠. 5.4 가지고도 부실한 아파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토양층이 깊거나 이게 매립을 한 지역은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포항과 비슷한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이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5에서 6 사이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포항이나 경주 정도의 지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이 부안이나 김제 지역은 이 깊은 토양층이 깊고 지금 매립하고 있는 새만금은 매립지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는 그 정도 가지고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번 지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진 일어났다 하면은 건축물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전북의 경우에는 매립지인 새만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건축물은 보통 내진 설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매립지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매립지는 단단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매립지의 매립 속도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기에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 자체가 그 연약한 안반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인데 여기다 또 위에다 매립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어떻게 그 매립한 것은 자꾸 단단히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 가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너무 급히 서두르다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 여기에 도시가 지어지고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잼버리야 천막 거두면 되지만 네. 이거 뭐 건물이나 공장을 어떻게 어디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립이 정말 매립이 적당한 곳인지. 근데 왜냐하면 매립을 하고 나면 이 집안이 약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진 설계만이 아니라 네. 파일을 다 박아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새만금에는 깊은 데는 40m나 들어가야 안반이 있거든요. 안반까지 파일을 박아서 이 파일들이 이제 지탱을 해주는 거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올 이 땅값이 비싸지니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지진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새만금의 매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잼버리 같은 근데 이건 잼버리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진에 따른 영향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서해가 이런 상황인데 남해의 경우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진으로부터 좀 뭐 이렇게 영향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은 일단 우리나라에 단층이 많잖아요. 네. 단층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져야 되니까. 단층들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미치고 있는 힘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제4기 가장 젊은 시기라고 하는 게 250만 년 전부터 이제 제4기라고 합니다. 이 제4기 동안에는 거의 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똑같아요. 단층은 거의 똑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곳은 계속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단층들이 있고 이 힘은 계속 가해지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어디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단 일본 쪽에서 힘이 온다면 일본보다는 그 규모가 좀 작고 그 주기가 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남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중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네. 근데 남해는 좀 개념이 다르게 이 일본에서 또 일본의 남동쪽에서는 북서쪽으로 밀고 오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단층의 방향. 남해냐 서해냐 동해냐를 떠나서 단층이 그 힘에 의해서 밀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단층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힘이 오는데 직각으로 돼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 힘에 비스듬히 서 있으면 이렇게 밀려서 단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층의 형태, 가해지고 있는 힘 여기에 따라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다 가능성이 있는데 암만 해도 이 동해 쪽은 일본에서 오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도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남 영광에 원전이 있고 이번에 네. 이제 부안에서 지진이 네. 발생하다 보니까 당장 이제 원전 또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네. 또 확인 뭐 이 소식도 들리기도 해서 남해는 과연 어떨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뭐 안전지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광발전소에 거기 단층이 지나가요. 네. 정업단층이라는 건데 정업단층이 동서로 가다가 북동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3.9 지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얘도 활성단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단층이 바로 영광발전소 부지를 가로지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성으로 볼 땐 심각한 위험성인데 옛날에는 원전을 짓느라고 바빠서 그런 단층이 있어도 우리가 뭐 전기가 또 필요하니까 무리하게 지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이제 안전에 대한 그 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것을 다시 재가동한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결정이죠. 네. 그 이례적으로 전북 내륙에서 기존에 네. 거의 드물던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빨리 이제 호남에 대한 단층 조사도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동안에는 단층에 관한 조사를 안 했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단층 조사는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는 원전도 많고 거기는 여기보다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경상도 쪽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또 우리보다 더 이제 위험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도 새만금 사업도 있고 영광 발전소도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4.8까지는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것 같아요. 네, 뭐 32년에 한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호남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새만금 사업이 완성되려면 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전에 준비 단계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데 단층 조사도 없이 그냥 새만금을 만들어 놓고 30년 후에 그 지진에서 피해를 본다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새만금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연약층, 토양이 깊은 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 또 아까 한빛 원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 경상도처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문제가 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중요한 지역을 이렇게 좀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조사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단층 조사라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정부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 국토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주장하는 게 지역 나눠서 진행하지 말고 각 지역에서 중요한 곳을 골라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서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경상도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상도에도 덜 중요한 데도 있고 더 중요한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도를 전체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지역을 해서 좀 여분을 남겨서 그런 것들은 이런 호남 지역의 중요한 곳으로 좀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정부에서의 어떤 이 밸런스 있는 조사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도 예산이 제한되고 국가도 예산이 제한되니까 어느 곳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거나 그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아까 그 연약한 집안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곳 이런 곳들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런 지진 대비를 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진이 뭐 당장 내일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뭐 급하게 일어날 확률도 아주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한꺼번에 하려면 우리한테 불가능하죠. 근데 점차적으로 가더라도 중요한 데부터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데를 확인해서 그 지역부터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된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떠한 이 지진 이때까지 과연 지진을 고려해서 매립을 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한빛 원전에서는 과연 이 단층들이 이 원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 이거는 뭐 경상도보다 중요성이 덜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판단이 빨리 진행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